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 되었고 작년에 결혼한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우리 가족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엄마까지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요. 아버지는 따로 혼자서 지내십니다. 두 분은 이혼하셨거든요. 합의 이혼이 아니라서 소송으로 진행했고 그 시작은 저희 친정 엄마가 하셨죠.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이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엄마에게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아빠를 버리라고 제발 버리자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어머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엄마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저희 부모님은 주말 부부셨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었고 늘 나가 계셨으니까요. 주말 부부이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외동딸입니다. 늘 동생이 갖고 싶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동생은 고사하고 제가 태어난 것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 불쌍하다고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엄마와 단둘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가족들인 고모들과 다 끊고 살길 원했어요. 엄마가 당했던 시집살이는 엄마만 기억하고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그 자식들도 모두 다 보고 싹 다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늘 건설 현장에서 지낸다고 하며 집에는 거의 없었는데도 고모들은 자주 저희 집에 찾아오며 엄마를 괴롭혔어요. 늘 엄마에게 와서는 할머니에게 잘하지 못한다면서 구박을 하셨죠. 매번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장남이었어요. 다 고모들 뿐이었고 혼자 남자라 그 당시 기준에서는 아빠가 부모님을 모셔야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사는 집도 20평이 안 되는 작은 빌라에 살아서 모실 공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건 사실 집이 작아서 모시지 못한 건데 고모들은 그렇게 찾아와서 구박하고 시골로 내려가 모시고 지내라고 며느리가 뭐 하고 있냐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 늘 집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고모에게 오면 항상 엄마는 집에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구박을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부모님 이혼 후에는 저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끊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방 건설 현장 근처에서 지내시면서 집에는 거의 오지도 않으셨고 나중에는 바람까지 난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이 싸우시던 날 엄마는 유독 심하게 화내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혼이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아빠는 또 바람을 피웠고 그때는 제가 먼저 이혼하시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왜 답답하게 참고 사시느냐고 그냥 이혼하고 우리 둘이 나가서 살자고 제가 세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 피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들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싸운다고 해도 다 알고 있어요. 한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이 숨소리만 들어도 눈빛만 봐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두 번의 바람은 어린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도 기억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제 꿈이 엄마랑 둘이 사는 걸로 바뀐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단둘이 살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학자금 대출로 대학에 가서도 정말 이를 갈면서 악착같이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그런 아빠와 보내서 그런지 예전부터 인간이 사는 모습이 마치 비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고부터는 자신을 녹여 거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 사라질 때까지 거품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희 엄마를 보면 그런 생각이 참 자주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거품이 잘 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비벼봐도 거품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는 가난해서 엄마는 아무리 비벼도 거품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다 녹아 없어질까 봐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잘 나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에 매달렸고 대학교도 1학기 먼저 조기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어요. 그렇게 제약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회에 들어간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지금 33살이 돼서야 엄마를 모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부터 저는 친정엄마와 따로 나와 지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계속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지 제가 결혼할 때까진 참고 지내겠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9살이 되었을 때 결혼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예비 신랑에게 저 몰래 돈을 빌리려고 해서 그 일이 커지면서 예비 시댁에서 먼저 파혼하자고 했어요. 아빠는 예비 신랑에게 돈을 먼저 빌리고 나중에 축의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돈을 갚겠다고 급하게 했다더군요. 전 그 이야기를 예비 신랑에게 전해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미 파혼은 예상했었습니다. 아빠를 말려보고 싸워도 보고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축의금 들어올 돈인데 뭐 어떠냐고 오히려 화를 내셨고요. 그 이야기가 예비 시부모님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그냥 전화로 파혼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자세한 집안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들을 둔 부모 마음을 이해해달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제 첫 번째 결혼이 아빠 때문에 파혼으로 끝이 났고 그때부터 저는 아빠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고모들이 하는 소리가 참 가관이었어요. 아빠 덕분에 이상한 집안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다행으로 생각하라더군요. 그 뒤로 저는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런 아빠를 둬서 내 팔자에 결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도 딸 자식 결혼 기다리지 말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제발 아빠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제 결혼을 기다리셨어요. 결혼식장에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3년이 더 지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 약사 남자였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남자도 파혼 경험이 있어서 결혼에 대해 포기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안에서 늦둥이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는 어릴 때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결혼을 서둘러 하려다가 파혼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어머님까지 돌아가셔서 결혼에 대해 완전히 접고 지냈었다고 저랑 엄청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파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1년 만에 서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희 부모님께 예비 신랑을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대단하게도 저희 아빠는 이번에도 예비 신랑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옆에서 말렸고 아빠는 예비 신랑 앞에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는 저희 집안 이야기를 모두 했던 터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참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 오랜만에 고모들 얼굴도 봤어요. 뭐가 그리 불만인지 계속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약사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 건지 고모 셋이 돌아가며 저에게 계속 약사가 맞냐고 물어보고 남자가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재혼이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더군요. 그런 가족들 때문에 제 결혼식 사진은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은 계속 굳어있고 사진 찍는 내내 저에게 표정 풀라고 큰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축의금 받는 곳에 서서 받는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어보더군요. 지옥 같은 결혼식이 별 사고 없이 잘 끝났고요. 몇 달 뒤 새로 장만한 신혼집에 집들이를 했어요. 분명 저는 부모님만 불렀는데 아빠가 다 이야기했는지 고모들까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계속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며 만져보고 열어보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다 확인하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제가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 안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빠랑 고모들도 따라왔고요. 저희 신혼집은 방이 3개입니다. 한 곳은 저희 부부가 쓰고 한 곳은 옷장처럼 쓰다가 나중에 아이 방을 할 거고 햇볕이 잘 드는 가장 좋은 방에 가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방에 마음에 드냐고 햇볕이 잘 든다고 하며 내일부터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며 왜 갑자기 네 엄마를 데려가려고 해 해서 엄마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불쌍한 엄마 놔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난리쳤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고 하냐면서
나중엔 소리까지 지르며 엄마가 쓸 방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와서 말렸고요. 더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남편하고 다 이야기된 상황이라고 딸 결혼식까지 보고 이혼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결혼했으니 엄마 모시고 와서 같이 살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이젠 고모들까지 와서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동안 벌써 뭐 한 게 있냐면서 제 앞에서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길래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여자 만나던 이야기, 바람을 피다 2번 걸렸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 파혼 이야기까지 고모들 앞에서 몽땅 다 이야기했습니다. 웃긴 건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줘도 그거 이혼 사유가 아니라네요. 고모들은 무조건 아빠가 불쌍하고 엄마가 문제라고 했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저는 당장 다 나가라고 했고 아빠랑 고모들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저희 신혼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합의 이혼은 힘들어서 소송을 통해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녹음기에 버튼만 눌러놓고 지내시기만 해도 거기에 담긴 대화 내용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끝까지 아빠는 이딴 일로 무슨 이혼까지 하냐고 했고 심지어 고모들은 저희 신혼집까지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이혼 결심 후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와 남편이 일하러 나간 시간에 찾아와서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고모들의 모습에 아주 그냥 치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린애인 줄 아시나 봐요. 고모들 3명에게도 싹 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누구든 다 걸 수 있거든요. 고모들은 왜 남의 이혼에 자기들이 위자료를 내냐고 저보고 무식하다고 무시하다가 나중에 사과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빠가 찾아와서 사과하고 고모들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심지어 고모부들도 같이 와서 자기가 마누라 관리를 잘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도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그동안 참은 거 이번에 다 보상받는 거라고 마음 굳게 잡으시라고 했죠. 처음엔 그렇게 사과하더니 저랑 엄마가 반응이 없자 역시나 이번에도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경찰에다가 신고까지 했고 그런 기록들은 모두 저희 엄마 이혼 소송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렇게 고모 3명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고모부들 표정이 정말 무섭게 바뀌더라고요. 그날 고모들 모두 집에 가서 한 소리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또 와서 행패 부리면 바로 신고한다고 했어요. 재범은 처벌 수준이 다르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라고, 무식하면 좀 배우라고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엄마의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되었고요. 고모들의 기록이 이번에 엄마 이혼 소송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국 고모들 덕분에 엄마의 이혼 소송을 편하게 했습니다.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받아서 나오셨어요. 아빠는 살던 집을 팔아버리시고는 큰 고모 있는 동네로 내려가 지낸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이혼 소송을 마치고 친구분들과 제주도에 다녀오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 타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친척 동생에게 전해 들었는데 고모들 사이에서 제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고. 이제는 아빠도 같이 합세해서 자기 딸 욕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더 편해지네요. 죄송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장모님과 함께 사는 남편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정말 고맙게도 자기는 더 좋다고 늦둥이로 태어나 엄마와 지낸 시간이 짧아 아쉬웠는데 오히려 요즘은 참 좋다고 합니다. 엄마가 딸의 결혼까지 보겠다고 버텨준 덕분에 제가 저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 뒤에서 뭐라고 욕을 하든 이제 신경 끄고 앞으로 저는 우리 엄마랑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가게 앞에서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입고 있는 할머니랑 마주쳤어요.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여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 친정엄마도 돌아가신 지 꽤 되셨지만 살아계신다면 저 연세쯤일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효도도 다 하지도 못하고 딸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저의 친정엄마가 엄청 생각이 많이 나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게 친정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니까 참 다행인 일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를 제 친정아버지에게 해야겠다고 또 다짐을 해보면서 불쌍해 보이는 그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가게 오픈을 안 했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였죠.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려고 하자 이상하게도 주춤주춤 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36개 주랭량을 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마치 저승사자라도 되는 양 놀라서 가시는데 제가 할머니 잠깐만요 라고 불러도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분명히 차에서 내리면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쳐다봤는데 저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가끔씩 가게 주변에서 폐지를 주우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군요.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셔야 하는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폐지가 나오거든 잘 정리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비에 맞지 않도록 바깥에 잘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네 사회가 젊어서는 저렇게 고생해서 자식들 키우고 힘들게 경제 발전을 이룬 토대를 만들어주신 저런 어르신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계속 그 할머니가 눈에서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왜 내가 다가가려고 하자 놀라서 도망치듯이 주랭량을 쳤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꼭 나를 아는 듯한 눈빛이라서 한동안 그 인상적인 모습이 신경이 쓰였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할머니가 싸놓은 폐지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누가 보지 않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폐지를 주워 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다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할머니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갔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다가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것인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워서 죽고 못 살던 시어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나다니. 그 옛날에 그토록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서 마음속으로 저주도 퍼붓고 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저 폐지 줍던 할머니는 전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내 앞에서 기고만장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 서슴지 않고 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기가 다 꺾인 듯 틀림없는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저는 친정엄마가 살아생전 시장 구석 한 모퉁이에서 조그만 국밥집을 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우연히 저녁 식사 때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과 모임을 하면서 국밥을 사러 왔다가 들렸었던 것인데 제가 그때 서빙을 했었죠. 전 남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우연히 저를 알아보게 되어서 같은 교양 과목을 들었기에 오며 가며 제 얼굴을 본 거였죠. 그렇게 해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서로 통성명을 했고 저희 친정엄마도 딸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하니 서비스로 수육도 내주면서 그대로 그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매상 올려주겠다며 다른 과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내서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었죠. 저희 엄마는 딸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푸짐히 고기를 내줬고 따뜻하게 자식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렇게 자주 오던 학생 중에 전 남편이 있었어요. 바쁜 날엔 일부러 찾아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렇게 식당 일 도와주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친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그런 남자가 저는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한 후에 서로 취업을 했을 때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었죠.
이유는 국밥 장사 하는 집 딸이라서 싫다고 하셨어요. 옛날로 치자면 주막집에 주모 딸이랑 하는 것이라며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이해를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못 사는 집안의 딸이라서 싫어서 아무 말이나 싸질렀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전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에 대한 미움은 더 커져만 갔고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저희 결혼은 반대는 하셨어도 아버님은 저를 예쁘게 보셨어요. 제가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걸 빼고는 빠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웬만큼 좋은 직장에다 순하고 착하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나서서 예물 예단을 다 생략하고 결혼식을 하기로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면서 노래를 부르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항상 비교를 하시는 것이 형님과 아주머니였고, 아주버니는 남편보다 공부도 더 잘한 것도 없었고, 대학도 남편보다도 못한 곳을 졸업을 했어도 부잣집의 딸과 결혼해서 아주 잘 나간다고 하시면서 저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보다도 더 좋은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가로막았다고요. 그렇지만 저와 전 남편은 어쨌든 시어머니 고집을 꺾고 한 결혼이기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굳은 일로 시댁으로 불러도 바로 찾아가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된장을 담그거나 할 때도 아주버니나 형님은 부르시지 않고 저와 남편만 불렀어요. 그 많은 300포기의 김장을 전 남편에게 싹 다 시켜 먹고 아주버니와 형님이 먹을 거라면서 제일 맛있고 김장할 때 제일 맛있는 김치를 남편에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매번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준다면서 저희들 앞에서 자랑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은 결혼 때부터 집장만을 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양가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의 용돈도 충분히 드릴 처지가 못 되어서 명절 때만 드렸었거든요. 명절 때도 아주버니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남편에게만 이것저것 시켰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저랑 결혼을 강행했던 남편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움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눈에 띈 차별을 하셨었죠. 그랬어도 전 남편은 조금 그렇게 화풀이식으로 하시다가 말 거라면서 화가 풀리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아보자 했습니다. 명절 때도 아주버니 앞으로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시고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면서 남편에겐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버니 아버님 국은 직접 떠서 갖다 주시면서 나한테 국은 직접 떠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검사를 받고 계셨어요. 식당 일로 바쁘셨던 친정엄마가 장기침이 잦으시고 자꾸 살도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병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부탁을 하셨었죠. 친정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국밥집을 하셨고 남동생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금요일을 연차로 쓰고 검사를 받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실은 시어머니가 주말에 전 남편과 함께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장 보러 가자고 하셨었죠. 아주버님 형님도 맞벌이를 해서 손주를 반찬을 해먹이지 못하니까 반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장모님이 입원하고 계셔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까지 쫓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어머니가 사돈 입원에 있어서 문병 오셨나 했었고 남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한다는 소리가 날 시집을 보내시더니 아주 팔자가 피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팔자 좋게 병원에서 검사 한번 안 받아봤는데요. 팔자 좋은데요? 왜 우리 아들까지 피곤하게 병원에 부르는 겁니까? 제가 이 꼴 보겠다고 대개딸과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딸을 거저 시집을 보냈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정말 놀랍게도 문병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왔더라고요. 하찮은 국밥 장사를 하시다가 잘난 사위를 보시더니 몸보신을 하겠다고 내 아들까지 병수발을 들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한가하고 있을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이 이젠 우습게 들리니? 내가 주말에 장 보러 가야 한다고 했니 안 했니? 일부러 시어머니 말을 안 들으려고 네 모친 건강검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시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곳은 4인실 병실이라서 다른 환자들도 있었는데 있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아서 저희 친정엄마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제가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죠. 또 어떤 말을 퍼부을지 알 수가 없었기에 무조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시죠. 나가서 얘기하세요. 당신 뭐해? 어머니 모시고 나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세게 잡았습니다.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 건방지게. 그 기막힌 장면을 친정엄마가 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작정 시어머니를 끌고 병실에 나왔어요. 당신의 그 잘난 아들과 원하는 대로 헤어져 드릴게요. 대신에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 때문에 천벌받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을 겁니다. 내가 두고두고 저주를 퍼부을 테니까요. 그때 저주를 퍼붓는 눈빛에 특히 겁이 났는지 그대로 주춤거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천벌을 받아라고 했던 그 말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원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과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전 남편 의사와 상관없이 헤어지게 된 거였죠. 그대로 저는 미친 듯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돈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이라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국밥집을 아버지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일에 매달리다가 국밥 장사로는 수익에 한계가 있어서 유명하다는 고깃집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비법 전수를 받았어요. 거기서 만난 사장님이 바로 현재 제 남편이었죠. 지금은 남편의 도움으로 퓨전 고깃집으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부자는 되었지만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난 시어머니는 참 안 됐더라고요. 저랑 또 마주칠까봐 두리번거리면서 폐지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알아보니 저와 이혼한 이후로 전 남편은 되는 일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착한 아들이었던 전 남편은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시어머니가 전 아주버니 돈으로 그놈의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다가 몽땅 날리는 바람에 전 남편의 형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육이 손실되는 병에 걸리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병원비를 대느라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려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폐지까지 주우시는 것을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 신세가 된 것이 틀림없어 보이네요. 저에게 늘 국밥집 가난한 집 딸이라고 빈정상하게 말하더니 본인이 저렇게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정말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질릴 대로 시모에게 질려버렸네요. 아무리 막말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분이지만 그동안 12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산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언니한테 전화 왔을 때는 아니겠지, 장난이겠지 했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니 더는 두 분의 미소를 볼 수가 없고 그저 차디찬 부모님을 접한 순간 정말이구나 하는 생각에 까무러쳤죠. 그렇게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뜨셨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나도 따라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휴대전화로 괜히 전화도 해보고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온종일 가만히 앉아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으면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요. 말도 안 되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제가 고아가 된 것이었죠. 언니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언니도 힘들죠. 당연히 그렇게 언니한테 의지하고 신랑한테 의지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8살 된 예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를 생각하며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언니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장사를 하셔서 늘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셨죠. 우리 자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통장의 돈과 부모님의 집, 그리고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남기신 집과 땅, 그리고 부모님 가게와 건물, 그리고 부모님의 보험, 상속 절차 밟으면서 왜 이리 힘든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군요.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제 괜찮으냐 좀? 하길래 이 양반이 웬일인가 싶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막말 때문에 결혼하고 1, 2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삽니다. 자기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저는 죽일 여자가 되고 제가 감기 걸리면 그까짓 감기 때문에 알아 눕느냐고 핀잔 주고 저희 딸한테도 애가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너 외갓집 갔다 오더니 싹수 없는 거 배워서 왔다고 외갓집 가지 말라고 하시고 제가 일을 해서 가끔 저희 엄마가 제가 늦게 끝날 때 제 딸을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전화도 없이 쳐들어오시고 저희 엄마에게도 함부로 하셨죠. 거기다 저한테 너희 부모한테 왜 내 손녀를 맡기느냐고 애 망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죠. 가슴앓이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네요. 어머니가 막말할 때마다 대들고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랬으면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괜찮으냐 좀 하시더니 그 뒷말이 야, 너 얼마나 좀 챙겼냐? 많이 좀 챙겼냐? 니네 집에 너 하나였음 네가 다 받을 것인데 네 언니 얼마나 가져갔냐? 하하하. 처음에 네? 네?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제가 계속 네? 이러니까 젊은 애가 왜 말을 못 알아먹느냐고 네 부모 죽었으니까 너희 부모 재산 받았을 거 아니냐고 이러는 겁니다. 정말 머릿속에서 뭐가 딱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말 다 했느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그동안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랬던 거냐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아무리 할 말 못할 말 분간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지나가는 동네 개도 알겠다고, 가뜩이나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참고 있는데 어머니가 뭔데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말이 입에서 나와서 말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울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이 들어와서 전화기를 뺏을 때까지도 계속 소리를 질렀네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는 계속 소리 지르고 남편은 이미 전화를 끊고 진정 좀 하라고 하면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도 그 손을 뿌리쳐 버렸네요. 어느 정도 진정하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무리 어머니가 막말해도 저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언니와 저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어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저리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도 시집에서 돈 한 푼 아니 하다못해 금반지 하나 못 얻어 끼워봤습니다. 그래도 남편 하나 보고 그동안 내가 모은 돈, 남편이 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했습니다. 돈 모아두면 뺏어가고 모아두면 뺏어가고 그럴 때도 말 한마디 못하고 화가 나도 말 못하고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돈 안 주면 무슨 년 소리까지 들었어도 바보처럼 참았던 게 지금 와선 정말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그럴 때마다 난리치고 했으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했을까요? 못난 저 때문에 돌아가셔도 저런 사람한테 막말 듣게 한 제가 불효녀 같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찾으라고는 하지만 그딴 소리는 이성이란 자체가 없는 자기 엄마한테 나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고, 분명 당신 엄마는 내가 이혼하자고 했단 소리를 들으면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부모 죽고 돈 좀 생기니까 그런다고 하겠지요. 안 봐도 훤합니다. 가서 당신 엄마한테 우리 이혼할 거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한테도 무슨 년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 시집 와서 별소리 다 듣고 살았다고 이제 한계라고 했습니다. 저희 언니한테 이야기하니 저희 언니, 제가 힘들고 할 때도 버팀목이 되어준 제 언니가 통곡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한해 어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요. 언니들한테도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송합니다. 남편은 저를 자꾸 잡지만 저는 더 이상은 남편 하나만 보고는 못 살겠습니다. 내 딸한테도 미안합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이혼 가정에서 자라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아이란 이유로 할머니한테 사랑도 못 받고 자랐고 저런 막말 듣고 사느니 이런 게 낫다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누구한테 말도 못하여서 여기다 그냥 속풀이를 합니다. 정말 제 선택이 맞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어떤 결정이 바르다고 확신은 없지만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저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들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추가합니다. 그냥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쓰게 된 건데 많은 분의 위로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글 쓰고 나서 12년의 세월을 돌이켜 봤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3개월 빼고 죽으라 일하고 아끼고 해서 간신히 전세로 돌리고 집 좀 사볼까 하고 돈 모으면 돈 뺏어가는 시어머니, 없다고 하면 무슨 년이라고 함부로 말했던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아무 말 없이 방관했던 남편, 내가 울면 같이 울던 내 딸,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고 있으면 그냥 쳐들어와서 사돈한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집에서 부리는 사람처럼 대했던 시어머니, 집에 제사나 명절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건 어쩌네 저건 어쩌라 하면서 무식한 친정 땡에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이라고 했던 시어머니, 내가 돈 모아서 장만한 전셋집에 자기 집인 것처럼 퇴근하면 와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선 집에 일찍 안 들어온다고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는 시어머니, 좋았던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시어머니, 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며 울 때도 참으라고만 했던 남편, 정말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내 자식한테까지 저렇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고 싶었던 나에게 엄마가 본인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저러는 거라고,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거 당신이 힘든 거 아는데 나이 들으면 나아질 거라고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했던 남편, 바보같이 그 남편 말을 믿었던 나. 말은 안 해도 내 딸이 저렇게 시집살이 하는 거 눈으로 보고 속으로 울었을 우리 부모님. 지금이라도 자식 노릇하고 싶지만 너무 늦어버린 현실에 가슴 무너지고, 저런 시어머니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12년을 모시고 살았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던 남편을 바보처럼 이해했던 나. 12년의 세월이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내 후회와 초라해져 버린 나뿐이네요. 많은 분들이 제 딸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하는 것처럼 제 딸한테도 저렇게 하셨고 이런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 또한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제가 겪은 아픔을 제 딸한테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엄마 왜 바보처럼 참고 살아?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고 제 딸 더는 주눅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12년의 세월을 버렸지만 제 딸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직 어릴 때 이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자기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나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삶을 그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혼한 것이 딸에게 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 또한 큰 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처럼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와 딸을 방관한 채로 살았던 사람,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송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은 아까 낮에 언니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증거 수집이 필수라고 하십니다. 언니 또한 제 결정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마당에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지금 유산 좀 받았다고 이혼 얘기 꺼내는 거냐? 너 그런 애였어?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저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가족을 욕하는 건 저는 이제 못 참을 것 같아요.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유산 받은 걸 유산 받았다고 하지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너 정말 못 배워먹었구나. 그러면서 욕까지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당신 같은 사람에게 12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 화내고 싶지 않고 말 섞는 것도 싫었습니다. 꼭 녹음을 하라는 댓글을 보아서 전화할 때마다 녹음을 꼭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아직도 저렇게 당당한 시어머니 더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쌍하게 돌아가신 내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와 내 딸에게 함부로 했던 남편의 어머니. 이제 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것만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 어머니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의 바보의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약할지 몰라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 마음속에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꼭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당당한 엄마가 되셨으면 합니다. 잘 쓰지 못하는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어림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는 남편과 이제 다음 주면 정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일주일은 절대 이혼 못해주니 소송을 걸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과 당신 집안과 인연을 끊을 수 있다면 그게 100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이제는 시어머니도 아니죠. 그 사람의 어머니가 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안 살 거면 부모님께 받은 유산과 딸아이를 놓고 너 혼자 나가라고. 역시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더군요. 그 말과 더불어 갖은 쌍욕을 하시기에 그냥 녹음하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 전화 오고 전 녹음하고 제가 지금은 저희 언니 집에 딸아이와 있습니다. 저희 언니 집까지 찾아와서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경찰 부르고 계속 무한 반복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보자마자 이제 생각이 바뀐 거냐는 그 인간 앞에 그 사람 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을 녹음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며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요. 물론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의 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시댁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입증만 되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도 최대한 제가 데리고 올 수 있게 힘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언니도 제 뒤에는 언니가 있으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녹음된 것을 다 들려준 후 아이 또한 제가 데리러 올 거라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한테 내 딸을 맡겼다가는 내 딸 제명에 못 살 것 같다고, 당신이 아이 아빠라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양보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당신 엄마 우리 언니 집까지 쫓아와서 난동 부리고 한 거 일부러 경찰에 신고한 거라고. 그런 것도 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막장까지 갈 생각이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이 아빠라면 나와 내 딸 그냥 편히 놔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내 딸이 아버지란 사람 원망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했고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며칠 더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신한테는 며칠이지만 나에게는 그 며칠이 정말 지옥 불구덩이에서 내 살을 주는 것과 같은 거니 되도록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정말 소송으로 갈 생각이구나. 정말 이거밖에는 답이 없나 보구나 라는 생각에 허무해질 무렵 4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보내겠다고요. 작성해서 보낼 테니 나머지 작성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곤 그냥 끊더군요. 등기로 서류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만 봤습니다.
이혼을 망설인 건 아니었지만 막상 서류를 보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저 우두커니 있다가 오늘 서류 빈칸을 채웠습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왜 이리 눈물이 나는 것인지 이혼하는 게 두렵고 후회할까봐 눈물이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눈앞으로 스쳐 지나가고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왠지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여나 딸아이가 듣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용히 소리 없이 한참을 운 것 같네요. 지난번 두 번째 글에 댓글을 보니 저희 딸아이 입장인 분들이 많더군요. 만약 내가 한 번 더 참았다면 내 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는 생각에 또 한 번 마음이 아프더군요. 나 하나 그리 살았으면 됐지. 내가 내 딸에게 나와 같은 아픔, 아니 어찌 보면 더한 아픔을 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욱더 이혼이 간절해졌었나 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숙려 기간이 있겠지만 이것도 법원에서 지정해준 곳에 가서 부부 상담 치료를 받거나 하면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서류 제출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후련한 마음이 드네요. 후련하다는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과 용기가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글을 쓰는 겁니다. 저와 제 딸 걱정해주셨던 분들 정말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저와 제 딸 멋지게 새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저도 저지만 이제 제 딸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도움 주셨던 많은 분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그 할머니 정신 못 차렸네요. 결국 자기 돈 욕심에 아들 이혼남 만들고 아들 부부 12년의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남겼네요. 이혼이 확정되시면 따님과 단둘이 여행을 시작으로 마음도 쉬게 하시고 머리도 식히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어쩌면 이 이혼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딸이 혼자 그 집에서 당하는 꼴 못 보게 하시려고 도와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